통합이라는 이야기는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모아놓고 써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다이어그램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 거냐.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목표 달성의 문제냐, 위기 대응의 문제냐, 아니면 갈등 해소의 문제냐. 좀 애매하다. 그랬을 때에 어떤 다이어그램을 써서 접근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뭐 뚜렷하게 이거는 목표 달성이다, 위기 대응이다, 갈등 해소다, 이렇게 성격이 뚜렷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어떤 이슈, 문제에 닥쳤을 때 목표나무 써야 되나? 가지 써야 되나? 구름 써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할 경우도 있겠다. 또 딱히 이걸 하고 정해놓고 가지 않고 이걸 한번 써보고 또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걸 써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 감을 좀 잡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좀 혼선이 없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의 딸이 종강 파티를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파티에 참석하고 마치면 12시에 귀가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10시까지 귀가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냐? 목표 달성의 문제냐? 위기 대응의 문제냐? 갈등 해소의 문제냐? 아니면 셋 다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어떤 문제 또는 이슈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목표 달성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기 대응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등 해소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등 해소의 문제로 봤어요. 아버지는 10시 전에 귀가하라고 그러고, 딸은 또 나는 12시에 귀가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에 의견 대립이, 서로 다른 주장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갈등, 대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릿속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 거지? 윈윈 솔루션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때에 구름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구름을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자기 생각에 가까워, 자기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이럴까 저럴까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대립이, 갈등이 왜 생겨났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의 최종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욕구라고 말하는 중간 목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이러한 목표하고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서 주장의 차이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원을 그려놓은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관심사예요. 근데 그 관심사를 이 점선으로 테두리를 해놓은 이 부분, 여기서는 지금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뭘 하려고, 뭐 하자고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느냐 했을 때 그 뭐 하자고에 해당되는 그런 목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주장을 들여다보는 것, 주장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구름이고 갈등 해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5개의 칸을 구름의 골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골격 중에서도 이쪽에 원에 있는, 회색 원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뚜렷하고, 이쪽에 점선 테두리가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A, B, C를 이 주장의 대립에 맞추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제대로 분석이 되고 포인트를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A, B, C 부분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잘못 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소의 문제로 보겠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골격을 잘 갖춰야 됩니다. 먼저 주장의 대립을 머릿속에 좀 정해놓고 이 목표 부분하고 이거를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진행하는 구름의 어떤 절차들이, 구름의 문제 해결 과정들이 의미가 좋고 또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의미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름이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목표 달성의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목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목표 달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딸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하고야 말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다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딸은 이런 목표나무를 그리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이 목표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는데, 그 목표나무의 골격은 뭐냐? 이렇게. 이 목표, 야심찬 목표,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를 찾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장애를 이 목표에 맞추어서 잘 찾아야 돼요. 이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장애가 찾아져야 이 목표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목표나무의 골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목표 달성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이 목표 부분이 확고하다, 이런 상황, 또 그런 관점에서는 이 목표 달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문제지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지 또는 위기 대응의 문제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기가 취하려는 행동 또는 그런 의지, 이걸 우리는 이제 가지에서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 또 이것이 가장 강렬한 상황. 그러면서 나는 이걸 할 텐데, 이렇게 12시까지 참석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참석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위기 대응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골격은 가장 먼저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작점,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뚜렷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지? 예상되는 최종 결과, 끝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가지의 골격이고, 이거를 잘 정해둬야 위기 대응을 잘할 수 있고, 또 그런 해결책을,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를 써서.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사례도 한번 더 보고 실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활동의 사례예요. 영업사원이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고객이 가격 할인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영업 정책은 가격 할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객 상담을 대비하여서 이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영업사원의 고민거리라고 합시다. 상황이 이거예요. 고객이 할인을 요청을 해오는데 영업사원은 여기에 대응해서 자기가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목표 달성의 문제냐? 위기 대응의 문제냐? 갈등에서의 문제. 세 개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할인을 한번 검토해 볼까? 고객이 원하는 가격 할인을 내가 한번 검토해 볼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립의 관점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구름의 문제로 이렇게 골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먼저 고객은 가격 할인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정상 가격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가격 할인을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관점. 그러면 이거를 적어놓은 다음에 이런 목표 부분을 적절하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 골격을 구성을 잘 해야 돼요. 이런 문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내가 제한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가지를 써서 위기 대응의 문제로 해봐요. 일단 어찌됐거나 내가 정상 가격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될까? 고객이 구매를 거부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제안하더라도 고객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할까? 또 그렇게 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영업사원은 정상 가격을 고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고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찾아가는 쪽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은 이거는 목표 달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그 영업사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면은 더 이 세 개의 다이아그램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통합적 활용의 가치입니다.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습은 자 이런 뭐 질문 템플릿도 사용하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 실습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포맷인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슈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또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 why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라. 이 네 가지의 질문입니다. What, why, what에 딸려있는 why, how, 그 다음에 why에 딸리는 why.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질문 템플릿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나랑 같이 뭐 실습 해보는데 다이어그램 선택하는 실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개의 문제를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질문 템플릿으로 만들어 이렇게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4개 각각의 문제입니다.
어느 다이아그램에 더 적합한지 한번 설문지에 여러분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2개 이상 선택 가능해요. 설문지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 화면에 그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 설문지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투표가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식껏 하면 돼요. 자, 갑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친구랑 해운대에 갈 계획입니다. 아들이 생각이에요. 해운대 가는 거예요, 1월. 왜 가냐고? 친구랑 놀려고 간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예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아들의 머릿속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이슈를 다루려면은 어떤 다이어그램이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투표를 한번 하는데 자,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겠지. 자, 이 투표용지 보입니까?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 1번, 다른 번호는 아직 투표하지 마세요. 1번에 이 이슈는 목표나무로 다루는 게 좋겠다, 가지로 다루는 게 좋겠다, 구름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이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찍으세요.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나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표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거를 목표나무를 가지고 이 이슈를 다루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운대에 간다 다른 곳에 간다 하는 구름으로도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모친이 아들이 제 방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아들에게 제 방 청소를 좀 시키고 싶다 이 말. 왜? 청결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할까? 그 모친의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 볼까? 지금 이게 모친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야단친다? 아들이 제 방 청소. 가지의 골격을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 또 구름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출하 일정이 제때 합의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업무적인 이야기죠, 회사에서. 출하 일정이 출하 3일 전에 합의가 돼서 실행이 되면 좋겠는데 합의가 안 돼요. 출하 일정.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딱 이것만 있어요.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가야지. 어떻게 풀어갈 거냐. 자, 3번 투표 시작.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좀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내 걸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목표나무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장애가 있냐. 또 구름으로. 3일 규정을 지금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이런 문제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 2가지 이상으로 이것을 접근해 볼 수 있었다. 근데 구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폭을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이슈,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은 구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